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막상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정규직은 가능한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있긴 한 건지.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드릴게요. 평생교육사가 다른 민간 자격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부터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커리어. 루트 5가지를 연봉, 팩트랑 현실 포인트까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평생교육사, 민간 자격이랑 뭐가 다른가요? 먼저 평생교육사가 왜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자격증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한 국가공인 전문 자격이에요. 그냥 이름만 국가공인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자격증 보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거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1급 포함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규모에 따라 한두 명 이상 의무 배치예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도 포함돼요. 이 의무 배치 조항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꾸준히 채용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점이 단순 민간 자격이랑 가장 큰 차이예요. 참고로 급수는 3급, 2급, 1급으로 나뉘고 실제 취업 현장에서는 2급부터 지원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에요. 커리어 1 지자체 공공기관. 가장 안정적인 왕도 루트예요. 시군구 평생학습관,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립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주요 취업처예요. 하는 일은 지역 주민 대상 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고 디지털 문해교육이나 시민대학 운영도 포함돼요. 연봉은 2,500에서 3,000만 원 수준이에요. 현실 포인트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채용 공고 빈도가 낮고 경쟁률이 높아요. 한 번 자리 잡으면 장기 근무,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예산이 7,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0억 원 늘어서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커리어 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주요 취업처예요. 학점은행제 과정기획, 학습자 학사관리, 교수 협업 교육과정 개발 같은 일을 해요. 연봉은 2,800에서 3,200만 원 수준이고 무기계약직 전환형 채용도 있어요. 교육행정, 상담, 기획을 폭넓게 다뤄야 해서 교육학 전공자나 경력자가 우대받는 경향이 있어요.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쌓기에 좋은 루트예요. 커리어 기업 교육 HRD 에듀테크. 연봉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루트예요. 대기업 중견기업 교육팀, 에듀테크 스타트업, 온라인 평생교육원이 주요 취업처예요. 신입사원 온보딩, 리더십 교육, 직무교육 같은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LMS 운영이나 온라인 콘텐츠 기획도 담당해요. 대기업 교육부서 초임이 3,5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자는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현실 포인트는 자격증 외에 IT 이해도, 데이터 분석, 온라인 마케팅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이에요. AI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쪽으로 방향 잡으시면 2026년 이후에 진짜 강점이 돼요. 커리어 사회복지관 노인교육 분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이 주요 취업처예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해요. 연봉은 평균 2천만 원 내외이고 파트타임 시간제 비중이 높아요. 사회복지사 2급을 병행 보유하면 채용 경쟁력이 확 달라지거든요. 경제적 보상보다 사회적 보람을 중시하는 분께 맞는 루트예요. 2026년 관련 사업 확대로 일자리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커리어 민간기관 프리랜서 창업. 자유도가 가장 높지만 전략이 필요한 루트예요. 지자체 위탁사업, 마을교육 공동체, 개인 교육 스튜디오,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이 포함돼요. 출강비는 회당 5만에서 15만원 수준이고 전일제 근무의 위촉을 병행하면 월 300만원 이상도 가능해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자기 브랜딩이 필수예요. 시니어 디지털 교육, 비즈니스 글쓰기처럼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는 전략이 핵심이에요. AI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은 2026년 이후 이 루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자격증만으론 부족하다 현실 직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든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현실은 자격증은 서류 통과의 조건이 되지만 유관 경력이나 연계 자격 없이는 면접까지도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채용 현장에서 실제로 보는 건 교육행정 경력,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같은 연계 자격,
엑셀 문서 작성 같은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소규모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에요. 자격증은 입장권이고 무기는 따로 만들어야 해요. 정규직 비중은 전체 채용의 20-30% 미만이고 대부분 계약제나 시간제 채용이라는 것도 알고 시작하셔야 해요. 단계별 커리어 로드맵. 1에서 3년 차에는 평생학습관, 도서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실무 경험을 쌓으세요. 2급 자격의 행정 경력을 더하고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청소년 지도사 병행 취득을 검토하는 시기예요. 4에서 7년 차가 되면 에듀테크나 HRD 분야로 이직하거나 특정 분야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게 좋아요. 1급 승급 과정 준비도 이 시기예요. 8년 차 이후에는 교육 컨설팅 법인 설립이나 프리랜서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 팀장급 대학, 평생교육원 원장급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열려요. 이 단계에서는 경력자 연봉 3,500에서 4천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2026년 이후, 현재 시점이 기회인 이유. 불안 조장이 아니라 숫자로 이유가 나오거든요. 첫째, 고령사회 심화예요. 65세 이상 인구 급증으로 노인 평생교육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둘째, AI 디지털 전환이에요. 전 연령 대상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필수가 되면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셋째, 평생교육기관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전국 6,215개 기관이고 전년 대비 133개가 증가했어요. AI가 지식 전달을 담당할수록 학습자 동기부여나 개인 학습 경로, 컨설팅 같은 인간적인 코칭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요. 평생교육사가 딱 그 역할이거든요. 오늘 자격증 취득 후 갈 수 있는 5가지 루트를 연봉이랑 현실 포인트까지 다 정리해드렸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면 방향이 있으면 자격증이 진짜 무기가 돼요. 취득하기 전부터 내가 어떤 루트로 갈지 정해두면 그 과정에서 관련 경험을 미리 쌓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정리한 5가지 중 하나를 내 방향으로 정해두시는 거 지금 당장 해보세요. 본인 학력이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루트가 현실적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 온라인으로 갖추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